대부분의 아이들이 첫째거나 외동인 경우의 아이들이 발달이 늦거나 자폐 성향이 있어서 저희 쪽으로 오게 되는데요. 거의 90%가 넘습니다. 도대체 첫째 그리고 외동아이한테 왜 이런 발달의 문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터치아이 대표 김승원입니다. 터치아이 TV를 보시고 터치아이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급격히 많아졌는데요. 상담을 오시면 제가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아이가 외동인가요? 아이가 첫째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 두 질문에 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첫째거나 외동인 경우의 아이들이 발달이 늦거나 자폐 성향이 있어서 저희 쪽으로 오게 되는데요. 도대체 첫째 그리고 외동아이한테 왜 이런 발달의 문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저희 딸 이름이 이제 지안인데 저도 현재 아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동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외동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외동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보면서 어쩌면 이래서 외동아이들이 또는 첫째 아이들이 발달이 늦거나 후천적으로 자폐 성향이 생겨서 많이들 오게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머님들이 사회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시다가 결혼을 하시게 되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아이가 어떻게 크고 육아를 어떻게 하고 아이가 클 때 우는지 때를 어떻게 쓰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변에서 볼 기회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취업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만날 기회들은 정말 부족하거든요. 이제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소중하고 예쁜 아이인데 첫 아이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르게 되면서 불안이 많아져요. 또 임신과 출산과 동시에 엄마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불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키울 때 혹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열이 나면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닐까? 모유를 먹이는데 모유가 충분하지 않은 건가? 기침 한번 할 때 또는 아이가 몸부림 한번 칠 때도 이게 무슨 신호지? 뭐 때문에 이런 건지 모르기 때문에 매번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 심리적인 부분들은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편안하고 즐겁기보다는 다소 스트레스도 있고 걱정되고 염려도 많고 주변에 의논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엄마는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랑 막 놀아주거나 많이 웃어주거나 말을 많이 걸어줄 기회들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의 그런 상호작용들, 엄마의 신체 접촉들, 엄마가 건네는 말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엄마가 과묵해지고 무표정해지고 아이와 놀기보다는 장난감이라든지 미디어로 육아를 대체하게 되는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첫 아이한테 좋은 양육 환경보다는 그렇지 않은 양육 환경이 많아지게 되고요. 요즘은 대부분 핵가족이고 아이랑 엄마랑 단둘이서만 집에서 양육되는 독박육아의 형태로 자라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들의 발달이 늦어질 수 있고 후천적으로 자폐 성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혹 첫째여도 주변에서 육아를 같이 좀 해주고 또 아빠의 육아 참여가 많다면 훨씬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드린 상황으로 계속 지속이 됐으면 아이가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첫 아이는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있지만 엄마 아빠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둘째는 이미 태어났을 때 형아, 누나, 언니가 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있고 없고가 아이들의 발달에는 또 굉장히 큰 차이를 일으키는데요. 저희랑 만나고 있는 아이 중에 첫째 아이가 치료를 받고 있고 둘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동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들은 그래요. 특별히 두 아이를 다르게 키운 것 같지 않은데 첫째는 발달이 느려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근데 둘째는 오히려 또래보다 발달도 빠르고 굉장히 야무지게 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부모고 크게 다르지 않은 양육 환경인데 도대체 첫째와 둘째의 이 발달상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
형아, 누나, 언니, 오빠가 있는 것이 아이한테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랑, 상호작용 또는 말소리도 더 듣고 사람의 움직임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는 양육 환경에 큰 차이를 갖게 되고요. 또 엄마의 심리 정서적으로 첫째 때는 처음이니까 모르는 게 많아서 많이 불안했단 말이에요. 둘째는 어때요? 둘째는 첫애를 키워봤고 하기 때문에 둘째 아이가 크는 모습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어요. 첫 아이의 경험들이 둘째 아이를 도와주게 되고, 또 첫애 때는 처음이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불안했지만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첫애 때는 산부인과 되게 자주 가죠. 둘째 때는 잘 안 가요. 그런 차이들이 첫째와 둘째가 환경이 약간의 차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외동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둘째를 계획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첫째가 발달이 느려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둘째가 생기면은 훨씬 더 이 아이한테 가정에서 경험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자극이 많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경우를 봤을 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즉 동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어떤 케이스가 예후가 좋았을까요? 물론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동안 봤을 때는 그래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사회성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분별 능력이라든지 상호작용 능력이 더 좋았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외동이고 둘째 계획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공동 육아를 하시면 좋습니다. 외동, 외동끼리 있는 집에 서로 보내고 서로 데리고 오고 이렇게 집에서 아이가 다른 아이랑 생활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쉽진 않지만 둘째를 갖기 어려우면 다른 방향으로의 대안을 우리가 시도해 볼 수가 있고, 친인척들이나 주변에 친한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 큰 집에서 같이 한동안만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도 딸아이가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제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육아가 많이 분담이 돼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시어머님은 아이 먹여주는 거, 아버님은 씻겨주고 어린이집 왔다 갔다 하는 거 도와주시고, 저랑 남편은 아이랑 놀아주는 방향으로 육아가 나눠지니까 조금 수월하고 아이도 집에서 다양한 사람들하고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아이가 첫째고 동생이 있다면은 이런 방향으로 상호작용의 경험을 계속 늘려주시면은 동생하고도 잘 놀게 되면서 그 환경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외동이면 주변에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이모 삼촌을 자주 초대를 하든지 주변에 또래 아이들을 초대를 하거나 우리 아이를 또 그 집에 보내면서 공동 육아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대가족의 형태로 한동안 살아보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 아이가 발달이 느려서 둘째를 갖기가 두려우시다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둘째 갖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가 발달이 느려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둘째 중에 발달이 느린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거의 90% 이상은 둘째 아이 발달이 빠르고 야무진 친구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만약에 둘째를 갖고 싶어도 혹시 첫째의 치료 때문에 치료에 방해가 될까, 집중하지 못할까 걱정되신다면 그 걱정은 버리시고 둘째를 계획하셔서 우리 아이한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는 동생 계획해 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발달이 느린 친구들 중에 첫째나 외동아이가 많은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거가 관련돼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둘째를 계획하신다면 이 방송을 보고 어머님, 아버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고 즐겁고 오붓한 시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